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요즘에 너무 흔히 쓰는 말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정말 우울증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리 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울하다고 하는 그런 기분, 정서, 이거는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울하던 거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뭐 희노애락처럼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우울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울의 어떤 증상들이 꽤 오래 간다는 거죠. 뭐 매일 나타난다든지, 또 한 번 생기면 또 오래 간다든지, 이런 걸 우울 증상이라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병은 아니거든요. 병이 돼서 우울증이라고 하려면 이 우울 증상이 더 다른 여러 가지 증상하고 동반이 되면서 상당히 그 사람이 가진 기능을 못하게 하고 본인의 고통이 너무 심하게 꽤 지속이 되면 그땐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분명히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우울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우울하다고 절대로 이게 환자다 할 수 없거든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실직을 했다든지 뭐 실연을 했다든지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병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특징들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울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거든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돼서 질환으로 가고 나면 사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잘 낫지 않는다. 그럼 뭐 주요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회복되지 않고 그런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고통이 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증상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기분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찮고 재미없어져요. 좋은 게 없어지거든요.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잠도 어떤 분은 좀 재밌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잠을 너무 많이 자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음식도 어떤 분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많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는 나쁜 쪽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좀 살 좀 찌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식사를 못 하시고 요번 기회에 살이 좀 마르셔야 되시는 분들은 더 식사를 하게 되는 보면 하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초조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처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피로하고 뭐 활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면서 생각 자체가 난 가치 없다는 생각, 절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생각과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뭐 공부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상당히 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 정서를 가지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평생 따지면 아마 전 인구의 6분의 1 정도는 한 번은 우울증을 겪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의 2배 이상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여성을 괴롭히는 아주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울증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불안한 증상, 신체적인 문제, 뭐 어쩔 줄 모르는 행동의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이게 놓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어떤 뭐 정신장애도 그냥 단순히 불안한 걸로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고 그래서 어디 뭐 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울증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치매가 온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라면 그럼 정신질환이 아니면 뭐예요? 정신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에요. 전신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감정, 생각 이런 쪽에 뭐 우울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분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몸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신체적인 뭐 잠 못 자는 것도 대표적이고 어디가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통증, 뭐 병원에 가면은 특별히 찾아봤는데 별 것들이 없는 것도 많고 피로하기도 하고 불면, 과면, 뭐 소화기도 안 좋고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면 신경성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신적으로 나타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쉽게 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핸드폰 쓰시잖아요.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충전이 안 됐어요. 내가 방전된 상태예요. 그게 우울증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전이 되고 나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아주 전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기능도 잘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치 고장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충전이 안 된 것뿐이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내가 가진 모든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보여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가지고 우울증을 알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보면 뭐 누구나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안 좋으세요? 뭐 일이 좀 안 풀리세요? 뭐 뭔가 좀 많이 힘드세요? 부담감이 심하세요? 뭐 피로가 너무 지쳐서 다른 병은 없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짜증이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나의 기능,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해야 되는 모든 기능들이 처지기 시작하고 무언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우울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울증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증상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은 사실은 남녀노소를 안 가리거든요. 정말 아기들도 어떤 경우에는 영아기 우울증이라 그래서 한 달, 뭐 1년 요거밖에 안 된 아이들도, 젖먹이 아이도 우울해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아청소년들은 애가 막 뭐 학교 가기 싫어요, 짜증 많이 나요,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 배 아프다 그러는 거, 계속 배 아픈 게 뭐 우리가 보통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상한 특징적인 신체 증상을 반복해서 보이면 사실은 이 아이가 좀 우울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가 갑자기 반항도 되게 심하게 하고 안 그랬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사실은 우울해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산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꽤 많은 부분이 우울증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친구가 잘 지내다가 이렇게 됐다, 뭐 힘든 것들이 힘들다, 많이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른이 되면 당연히 우울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남자분들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표현을 잘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그랬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요.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면서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무슨 TV에서 건강 프로 하면 아우 내가 저 병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뭐 뭔가 또 나이가 드신 분들면서 점점 성년이 되시고 장년이 되어 가시면서 뭐 의심도 많아져요. 사실 의처증도 우울증에서 시작하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인생 헛살았다는 느낌 들고 그때 잘못했어 후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망감에 빠지고 공허해지고, 특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떠나고 나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집이 비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빈둥지 증후군. 특히 뭐 어머니들도 애들 입시에 너무 그러다가 애들이 학교를 잘 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확 우울해지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또 흔히 옛날에 우리 어른들 화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울증하고 상당히 겹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요즘엔 폐경이 오고 갱년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오면 뭐 얼굴이 막 빨개진다든지 밤에 땀이 많이 나고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분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사실은 생리 때 기분이 저조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잘 안 되시면서 우울증을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자녀를 출산했을 때 몸의 호르몬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 낳고 우울해지시는 분, 내 아이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예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후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호르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결국 폐경기가 오시면서 이 우울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폐경 때문에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이 있더라. 그러다 폐경기, 갱년기 우울증이 있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정년하시고 은퇴할 때 되면서 퇴직도 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좀 밀려나는 느낌, 뭐 젖은 낙엽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인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자괴감도 들고 힘도 들고. 근데 이 남자분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평상시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치료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남자분들은 아주 위험한 자살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힘들었다는 걸 나 눈치를 못 챘어 하시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신 분이 많을 정도로 남성분들에도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특히 노인이 되면 굉장히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실 잠도 줄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주는 건지 우울증 때문에 잠이 준 건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나이가 들고 여기 노인이 됐는데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별거 아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우울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노인이 되면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치매하고 우울증하고 아주 헷갈려요.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그런 용어도 있어요. 가성 치매. 가짜 치매다. 이게 보면 완전 치매예요.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히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뇌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울증 치료를 했더니 갑자기 원래 치매는 그렇게 금방 좋아지지 않잖아요.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걸 특징으로 하는데 갑자기 좋아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치매가 아니고 우울증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가성치매고 특히 노인기에 와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같이 오시는 분들은 우울증을 검사해 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너무 모습이 달라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가면을 쓰고 다닌다.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이다. 겉으로 보면 무슨 뭐 치매도 그런 거잖아요. 소화기 같은 학교 가기 싫은 거, 공부 잘 못하는 거, 뭐 불안해서 뭐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고 사춘기에 들어가서 가출하고 성적 떨어지고 반항하고 하는 것도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고 어른이 됐을 때 술 많이 드시고 그쪽에 빠져버리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 뭐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같이 오시는 것들도 사실은 우울증의 증상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울증이 되면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뭐 관절만 아파도 걷기 힘들고 뭐 당뇨가 있으시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우울증은 그 어떤 병,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병보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어디가 아파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서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설사 그걸 가서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이나 어떤 능력, 그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체 질환이 있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안 좋아지죠. 또 게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걸리는 신체 질환들 있잖아요. 뭐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하고 같이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원래 그 삶 자체가 질이 안 좋은 데다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질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들.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이래. 그런데 그 병으로 아픈 거에 비해서 훨씬 삶의 질이 안 좋다 그러시면 이분이 사실은 그 병 플러스 우울증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우리가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우울증으로 사실은 뭐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면 근데 그게 이 우울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우울증 자체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우울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드시거든요. 술을 드시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우울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이 세상을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거죠. 내가 우울증만 치료가 됐으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재미가 없고 뭐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거고,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실 텐데, 크리스찬들, 특히 뭐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이 우울증이 한번 왔을 때, 우울증이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걸 이게 듣고 살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살하라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죠. 넌 어떻게든 살아라. 내 생명이다.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딱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사실은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성경에 그대로 잘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우리 엘리야 있잖아요. 우리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어땠어요? 그 정말 큰 싸움, 바알 뭐 선지자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러면서 어땠어요? 그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가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난 정말 죽는 게 나아. 나 이대로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면서 뻗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로뎀나무 옆에서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뭐 잘 먹게 하고 그랬더니 나아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우울증이 있을 때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상한 죄책감,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다른 질환하고 똑같아요. 관절염이 걸렸어요. 난 관절염 걸렸으니까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에요.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고혈압, 당뇨병을 다 치료하듯이 우울증도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울증은 이렇게 전신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걸 보면 확실히 생물학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뭐 뇌영상 같은 걸 해보면 두뇌 기능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뭐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 어떤 해마라고 하는 뇌의 어떤 기억 중추 이런 데 기능도, 뭐 심지어 우울증을 오래 앓으면 해마가 쪼그라든다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뇌 자체에 변화가 오는 거고,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변하죠. 사실 뇌 안에 호르몬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무슨 어떤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울증이 있으면 신체 질환도 실제로 잘 걸려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에 왜곡이 오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에 어떤 버릇, 우울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우울증이 아주 공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어요. 뭐 힘든 일 겪죠. 대개는 옛날 같으면은 우울증이 뭐 상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뭐 나이가, 내가 젊음을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상실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상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예를 들면 친구하고 싸웠어요.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소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게 보통 정상적이고,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야 되는데, 이 우울해지면 어떤 기본적인 나의 생각에 오류가 뜨기 시작해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가 딱 오기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작동이 됩니다. 우울증이 심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그 부정적인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는 뭐가 문제야, 문제덩어리야 이렇게 봐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결국 안 좋아질 거야. 나는 결국 이대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나는 계속 실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내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달라져. 우리 경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 나의 미래, 나의 환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흑백 논리라고 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 나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야. 뭐 1등 하지 않았으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조금 실패한 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난 다 안 될 거야. 요번 중간고사 못 봤는데 나는 망쳤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생망, 애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이번 생은 내가 망했어라고 생각하고. 작은 실수가 있고 작은 잘못이 있는데 요 실수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확대해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내가 작은 좋은 일이 생기면 반대로 그것도 확대해서 좋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만 아주 잘 찾아내서 내가 뭐 요거 때문에 내 인생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위 생각에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생긴 데 뿌리를 잘 들어가 보면 뭔가 이분들이 이래야 돼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영어로 should 있잖아요. should. 아, 나는 뭐 열심히 살아야 돼. 뭐 가정주부로서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해야 돼. 뭐 해야만 해. 나는 뭐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아니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가정을 자기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이분 안에 어떤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융통성이 별로 없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수가 많아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은 되게 어린 시절에 생기죠. 어린 시절에 생겼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하는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뭐 좌절을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난 역시 안 돼 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기분이 나빠지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병으로 나가느냐? 내가 거기에 자꾸 규칙을 만들고 기분 나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난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자기를 계속 목을 조르는 거죠. 그 목을 조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해지고, 그 우울이 오래 가다 보면 뇌가 변하죠. 뇌가 변하면서 그 우울한 호르몬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나에 대해서 좀 회복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몸도 나빠지고 기능도 나빠지고, 내가 우울하니까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가면서 빙빙 돌기 시작하면서 한번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빠지는 그러한 병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네, 우울증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는 우울증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잘 회복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울증 회복에 대한 강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니반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